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종전 협상과 관련해 새 제안을 받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4살 여아가 차량 안에 방치됐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130의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종전 협상과 관련해 새 제안을 받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최종 단계라고 언급했는데 합의문이 곧 발표될 거라는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범 기자입니다. 이란은 현지 시간 어제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미국 입장을 전달받았고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 협상 국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의 내무장관이 이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양국 간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 하다스는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최종 합의문 초안을 발표하기 위해 내일 이란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고 말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종전을 위한 이란 측의 선결 조건은 해외 자산 동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이란 내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장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هنوز به تسلیم شدن ملت ایران امیدوارن و به غلط فکر میکنن که میتونن از یک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24시간 동안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선박 26척이 해군의 조율과 지원 속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6척 중에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한국 선박 1척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LA 부근인 리버사이드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 등에서 모두 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산불은 지난 15일 산타로사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17,000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샌디 산불은 1,700에이커를 전소시키고 확산하고 있으며 진화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There are approximately 43,000 people that are under an evacuation order. And what we saw yesterday was fire can quickly move into these neighborhoods and catch people by surprise if they have not followed evacuation orders. We basically saw a massive cloud of smoke, black, red, and it was hundreds of feet up in the sky. And we didn't know what had happened initially. It was surreal, to be honest. I've never had it so close to home. 이 밖에도 리버사이드 지역의 베인 산불과 베로나 산불, 샌디에고 카운티의 투실 산불도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과 대피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한 주택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대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5시쯤 플랭클린 하이츠 지역의 한 주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은 인근 건물 여러 채로 번졌고 발생 약 4분 만에
2단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일대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북부에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LA 샌퍼란도 밸리에서 4세 여자아이가 차량 안에 방치됐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은 어제 오후 밸리 빌리지 지역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아이가 카풀 차량을 타고 데이케어에 갈 예정이었지만 차량 안에 몇 시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 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하튼 미드타운 번화가에서 50대 여성이 뚜껑이 열린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1시 19분쯤 한 여성이 맨홀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는 약 3m 아래 맨홀 안에서 의식을 잃은 56세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다 뚜껑이 열린 맨홀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셸 스틸, 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부모가 6.25 전쟁 중 북한을 탈출했다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을 한국어로 언급했습니다. I reminded of a Korean saying, 고생 끝에 낙이 온다. After hardship comes joy. Like so many Korean Americans, our story began in hardship. 그러면서 70년 넘게 이어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선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지적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That they seem to be discriminated against in South Korea. And I would, I think many of us know the situation with Coupang. All the Korean companies here in the United States, they get equal treatment. And I think United States companies in South Korea has to get equal treatment. 농산물 무역 문제에 대해선 공식 임명되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 방안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want to see that exactly where that's coming from o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1975년 미국으로 이민 온 스틸 후보자는 인준안이 통과되면 부임할 예정인데 현재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1년 4개월 동안 비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인공지능 AI 안경 시장은 빅테크인 메타가 7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 안경 기업인 젠틀몬스터와 손잡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글 연례 개발자회의 기조연설 막바지에 나온 발표자가 자신이 쓴 안경 오른쪽 테를 누르고 커피를 주문합니다. Gemini, can you actually put my usual order in at that coffee shop we just talked about? Sure. I'll order you a nitro cold brew for pickup from Coupa Cafe on DoorDash. AI가 안경과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주문 기록을 찾고 결제 여부를 묻기까지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글 AI 제미나이가 장착된 이 안경, 제작은 삼성전자가, 디자인은 젠틀몬스터가 맡았습니다. Samsung, one of the best hardware companies in the world. General Monster, incredible design, incredible brand, and an amazing eyewear retail experience. 태양 공간에는 올해 가을에 출시 예정인 완제품 대신 AI 글래스 시제품이 있는데요. 이 안경으로 어떤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외국어를 거의 지연 없이 통역하고 As you can see, if I speak in English, what will happen is it will start doing translation into Korean in real time. This will work with any language that works within Google Translate. We do this kind of concept. 영어 요리책을 보며 개인 계정에 저장해달라는 말도 바로 알아듣습니다. 제가 방금 봤던 책에 있는 레시피가 한국말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구글 AI 안경에는 디스플레이는 탑재되지 않았지만 스피커와 카메라, 마이크가 내장돼 음성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도 내년 AI 안경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시장은 앞으로 메타와 구글, 애플의 3파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움직이고 연동이 돼서 결과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프로세스다라고 하면은 이 디바이스도 같이 팔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구글은 새 AI 모델의 속도가 경쟁사보다 4배 이상 빠르다고 밝혔는데 AI 안경이 눈앞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처리 능력도 그만큼 강화되고 있습니다. SBS 홍현지입니다. 연방 하원이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130의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참여한 이번 법안은 전기차에 연간 $130의 등록비를 부과하고 2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최대 $150까지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최대 $5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원 지도부는 개솔린세 감소에 따른 도로 교통 인프라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전기차 구매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 테마파크 방문객들의 얼굴 인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디즈니랜드가 입장 과정에서 성인과 어린이의 생체 정보를 명확한 고지나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테마파크들은 지난달부터 티켓 확인을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해 입장객의 얼굴 사진을 기존 티켓 정보와 대조해 왔습니다. 디즈니 측은 얼굴 인식 기술을 원하지 않는 방문객들을 위한 별도의 입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방문객들의 이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같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방문객들을 대신해 $500만, 한화 약 7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의 한 티몰튼 매장에서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75세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트웨인 경찰은 지난 13일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드라이브스루 주문 문제로 매장에 들어와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10대 직원을 향해 항의했고 이를 막아선 매장 책임자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몸싸움이 끝난 뒤 여성은 매장 안에서 전화를 하다 바닥에 누웠고 이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검시 당국은 숨진 여성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치명적인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등산객들이 벌떼 공격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캐멀맥 마운틴의 등산로 일대에서 벌떼가 등산객들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소 8명이 벌에 여러 차례 쏘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벌떼를 만났을 경우 머리 부위를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의 대표 관광 명소인 산타모니카 피어가 10년 연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최악의 오염 해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단체 힐 더 베이가 발표한 연례 해변 수질 보고서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피어는 높은 박테리아 수치와 만성 오염 문제로 주 전체에서 수질이 가장 나쁜 해변 2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해변 1위는 티우아나 인근의 플라야 브랑카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팔로스 버디스 에스테이츠의 블러프 코브가 유일하게 수질이 우수한 해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체 해변의 91%는 A 또는 B 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질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뉴욕 증시입니다. 나스닥이 26,000선을 웃돈 가운데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시 소비재와 기술주, 소재 섹터가 각각 2%대 강세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낙관론이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자 공급 우려가 줄어들며 국제유가가 한 달 만에 일일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4월 의사록이 공개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를 기다리며 반도체 주주들이 일제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인텔이 7%, 마이크론이 4%대 급등했고 엔비디아 또한 정규장에서 1% 이상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이 816억 2천만 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며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이 글로벌 기술주 전반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묶여있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한 척이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해협 통과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선박은 쿠웨이트산 원유를 싣고 있는 HMM의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설 위노우입니다. 선원은 모두 21명으로 그중 한국인은 9명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인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다음 달 10일쯤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HMM은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나무호가 소속된 선사입니다. 유니버설 위노우는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다가 그제 이란 당국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이 지난 18일 밤 우리 선박 한 척의 해협 통항이 가능하다고 주 이란 대사관을 통해 알려왔고 선사 측이 내부 협의를 거쳐 통항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선원의 수,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싣고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유조선 유니버설 위노우를 선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조선 통항 과정에서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나무호 피격 사건과도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묶여있는 나머지 한국 선박 25척도 해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두 자녀와 함께 잠적했던 한인 남성이 약 2년 만에 멕시코에서 붙잡혔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검찰은 40살 캠런 이 씨를 살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씨가 범행 직후 두 자녀를 데리고 멕시코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해왔습니다. 함께 사라졌던 자녀 2명도 발견됐습니다. We are also relieved to announce that the children were found in his custody. They've been brought back and they have been reunited with their maternal grandmother. 이 씨는 현재 샌디에고 구치소에 1급 살인 혐의로 보석 없이 수감된 상태입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6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제50대 회장에 곽문철 현 이사장이 당선됐습니다. 곽 당선자는 회장 선거에서 양학봉 전 LA 부이사장과의 경선 끝에 유효투표 121표 가운데 77표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함께 선출된 신임 회장단에는 수석 부회장 닉김 홈쇼핑월드 대표와 부회장 조애니 카이젠 다이닝 대표, 제이스노 오신 웰니스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이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한국 문학을 통해 K컬처의 역사와 정체성을 조명하는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아리랑부터 BTS, 드라마 킹덤, 기생충, 파친코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학과 K 콘텐츠의 연결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인 작가들이 참여하는 디아스포라 문학 패널과 네트워킹 행사도 함께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6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정치와 경제, 문화,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재외동포 리더를 발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발된 참가자들에게는 왕복 항공료 일부와 행사 기간 숙식이 지원되며 참가 신청은 거주 지역 재외 공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 미셸 강 후보가 주 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11월 본선 진출을 확정한 반면 유진철 후보는 연방하원 공화당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미셸 강 후보는 득표율 71.55%로 압승을 거두며 오는 11월 공화당 현역 맷 리브스 의원과 재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민주당 현역인 샌박 의원과 공화당 현역 홍수정 의원도 예비선거 경쟁자가 없어 무난하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조지아주 둘루스 한인 상가 밀집 지역에서 전도를 가장해 한인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빼앗는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교회 전도지 등 종교 홍보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차량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유사 사건이 최소 5건 이상 발생했다며 한인 노인들에게 낯선 사람 접근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보란듯이 전략적 협력을 더 강화하자며 미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았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린이 환영단, 의장대 사열과 예포 등 트럼프와 같은 수준의 국빈급 예우를 갖췄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이후 8달 만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서로 친구라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Дорогой друг, не виделись день, а как будто минуло 3 осени. 俄罗斯的朋友们表示热烈的欢迎. 미중 정상회담 땐 없었던 공동성명 발표와 약 40건의 협력 문서 서명식,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反对一切单边霸凌和开历史倒车的行径。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중국과 경제 협력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Операции выполняются в рублях и юанях. Выстроена устойчивая система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которая защищена от внешнего влияния. 러시아와 중국 매체들이 공개한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엔 미국을 정면 겨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계를 블록화하는 대결을 반대한다며 주권국이 중립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공동훈련 확대 등 중러 군사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북극 항로 등을 활용한 물류협력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사안이어서 향후 미중러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구호에 나선 한국인 활동가 2명을 억류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18일과 20일 지중해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민간구호 선박들을 공해상에서 납포하고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 2명도 억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자세히 상황을 보고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있는데 얘기하세요. 여기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 공해상의 제3국 선박 납포 아니냐며 정부 관계자들의 대응도 질책했습니다.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영해도 아니고 영토는 아닙니다. 그럼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24년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론하며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전 중인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당국자의 설명에 불법 침범, 침략한 것 아니냐고 되물은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란 게 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했다며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이스라엘 당국에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과 추방을 요청했는데 이 대통령이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만큼 정부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한국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대표가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을 합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에 성공한 겁니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세전 연봉 1억 원 기준 올해 최대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고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사업부도 최소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 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6개월여간 혼신을 다해 투쟁해온 결실입니다.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노사는 어제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을 진행했는데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중재에 나섰고 6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교섭 첫 상견례를 한 뒤 약 6개월 만입니다. 기술도 노사관계도 제일이라는 삼성답게 앞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조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재적 조합원 과반의 투표 참석,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노사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됩니다.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보류를 긴급 속보로 전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미셸 스틸 대사 후보자는 두 번째 한국계 대사로 한미 양측에서 기대가 큽니다.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게 중요한 임무겠지만 한국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지는 기대도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